솔직히 말해볼까요? 당신, 지금 괜찮지 않죠? 그냥 단순히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어딘가 닳아버린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평범한 하루였을지 몰라도 당신은 그 시간 속에서 수많은 감정을 삼키고 싫은 소리도 억지로 웃어넘기며 무거운 책임감을 온몸으로 견뎌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번듯한 직장, 안정된 관계, 남부럽지 않은 성과.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튼튼한 성벽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래서 쉼 없이 달립니다. 넘어지면 뒤처질까봐 무릎이 까진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문득문득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없고 핸드폰 속 화려한 타인의 삶을 보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밤이 되면 오늘 나 도대체 뭐 했지?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이 영상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15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동안 당신이 가장 외면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거든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지처를 만듭니다. 젊을 땐 명함 한 장이 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그 직함이 나를 대변해준다고 믿죠.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물론 그것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는 언젠가 떠나야 하고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뜨거웠던 사랑도 형태가 변하고 아이들은 자라서 결국 자기만의 세상으로 떠납니다. 마치 우리가 새들어 사는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언젠가는 비워줘야 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임대 공간이 영원한 내 집인 줄 착각하고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계약이 만료되면, 즉 관계가 끝나거나 직장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합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외톨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비바람을 막아줄 유일하고도 영원한 안식처는 결국 단단해지나 자신의 마음 뿐이라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타인의 인정으로 쌓아 올린 자존감은 모래성입니다.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갑니다.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떠난 연인, 말 안 듣는 자식,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를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떤가요? 이 멍청아, 이것밖에 못해. 내가 그렇지 뭐. 넌 구제불능이야. 당신의 머릿속에 사는 그 내면의 비평가는 스물네 시간 쉬지도 않고 당신을 감시하고 비난합니다. 만약 현실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그런 폭언을 퍼붓는다면 당신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사람과 인연을 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학대를 허락하고 계신가요?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때리고 있으니 세상이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안의 비평가가 마이크를 잡으려 할 때 그 마이크를 뺏는 연습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결점부터 찾지 마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마치 넘어진 어린아이를 일으켜주듯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많이 당황했지?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간 여행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과거의 후회 속에 있거나 미래의 불안 속을 헤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망쳤어. 라며 지나간 과거를 곱씹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주워 담으려 애쓰는 꼴이죠. 후회는 교훈을 얻을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 이상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미래는 어떤가요? 나중에 돈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영영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재앙을 미리 당겨와서 사서 고생을 합니다. 이걸 예기불안이라고 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울을 부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불안을 부릅니다. 그 사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은 빛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연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음이 과거의 감옥이나 미래의 늪으로 빠지려 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지금, 여기, 5가지입니다. 지금 눈을 들어 당신 주변에 보이는 5가지 사물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천장의 무늬, 책상의 질감, 창밖의 나무, 내 손등의 주름, 지금 들리는 빗소리.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행동은 떠 있던 당신의 의식을 즉시, 지금, 여기로 잡아당겨 닻을 내리게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임을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내 삶에 어떤 오점도 없기를 바라죠. 그래서 실패나 상처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급급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킨츠기 킨츠지라는 독특한 도자 기술이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을 오칠로 붙이고 그 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뿌려 장식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됩니다. 금이 간 상처가 오히려 그 그릇의 가장 빛나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겪은 실패, 이별의 아픔,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들. 그것들이 당신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금으로 매운 흉터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삶의 금 간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금가루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긍정의 화신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분만 하루 종일 고생한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애썼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작은 화해의 악수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